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코스피는 2,700에서 5,300까지 뛰었습니다. 지수가 100가량 뛰었지만 우리 모두의 재산이 배가 됐을까요? 손실을 본 투자자가 많다는 통계도 있죠. 이런 질문이 생각납니다. 앞으로도 증시가 계속 오른다는 보장이 있을까? 증시가 좋아지면 자산 불평등은 해소될까? 부동산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미래에셋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셨던 주식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광수 명지대 겸임교수 모시고 이런 증시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 주식책을 펴냈습니다. 제가 소개했지만 이게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주식에 관한 책을 썼어요. 한 1년 전에 부동산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던데 이 책도 지금 주식책도 베스트셀러라는데 왜 이런 책을 쓰셨나요? 일단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오랫동안 주식 애널리스트로 또 활동했기 때문에 주식 관련해서 많은 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싶었고요. 네. 또 하나 좀 문제의식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아까 앵커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주식시장에 좋아지면 네. 모두 다 행복할까? 행복할까?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네. 좀 답을 하고 싶었고 네. 또 그러면 모두 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답을 한번 찾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 답을 찾기 위한 책이 제목이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더라고요. 이 진보 보수의 진보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한 걸음 더 나가자는 진보인 것 같기도 하고 돈 버는 데는 뭐 진보 보수가 따로 없을 텐데. 그렇습니다. 왜 진보를 위한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을까요?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예. 다 있긴 한데요. 예. 일단 향후 발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진보를 위해서 네. 우리가 모두 다 투자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예. 또 하나는 그런 어떤 정치적 성향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 특히 진보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그런 분들이 주식 투자를 쉽게 말해서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잘 못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불로소득이라고 한다. 네. 네.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도 잘 못해요. 잘 안 하고 못 하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아, 지금 주식 투자는 그리고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불로소득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예. 이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네.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좋아지는 세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조금 자세한 얘기 앞서서 이렇게 네. 진보가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관심도 적고 잘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함께 해서 조금 한 걸음 한 걸음 자산 시장에서 그쵸. 조금 자산을 부풀려 가보자고 네, 그러는데 네. 기본적으로 자산이라는 게 약간의 이 소득이라는 자산 불평등이 좀 있으니까 그쵸. 주식이 올라가면 자산이 많은 사람들의 주식값은 이 가치는 더 올라가고 네. 물론 진보도 조금 주식을 처음 시작한 사람도 자산이 올라가겠지만 여기는 조금 올라가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근데 그 격차가 자산의 격차보다 지금 주식의 격차가 더 커요. 주식의 격차가. 네, 무슨 얘기냐면 순자산 분위별로 보면 예. 5분위가 네. 평균적으로 주식 펀드 등 상품에 7,500만 원을 들고 있거든요. 7,000원 평균. 네. 네. 근데 자산이 적은 1분위는 74만 원밖에 없어요. 네.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산이 이렇게 차이가 안 나요. 자산은 차이가 안 나요. 주식의 차이가 100배가 나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 이 상태로 앵커님 말씀대로 주식시장이 5천이 가고 뭐 7천이 가고 많이 간다. 예. 그러면 불평등 자산의 격차는 훨씬 더 커지겠죠. 커질 수 있다. 그런데 왜 자산보다도 주식의 격차가 이렇게 크냐? 더 크냐? 그건 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주식시장 좋아진다고 하니까 기껏해 어느 정도냐면 ETF 한 100만 원 사볼까? 네.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격차를 만들었다. 잘 모르는 거. 관심이 없어서 잘 두 번째는 모른다. 근원적인 한계도 있죠. 뭐냐면 유동자산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첫 번째 문제의식을 가졌고 예. 그러기 위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려야겠다. 그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게 해야 되겠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가 끌어올려야겠다. 그런 목적이 좀 있었습니다. 네. 뭐 광화문에서 머리띠만 두르지 말고 이 증권시장도 좀 쳐다봐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앵커님 제가 책 광고를 하는데요. 네. 버스에만 했어요. 버스 광고만? 왜요? 저는 버스를 타고 매일 일터를 나가시는 분들한테 읽히고 싶었어요. 네. 네, 여러분 노동도 되게 중요하고 고귀한 거지만 우리가 투자도 같이 고민해보자. 네. 네. 그렇죠. 증시의 발전과 함께
우리 삶에 우리 자산도 조금 늘려보자. 그렇습니다. 이거 뭐 불로소득도 아니고 부자들만 하는 게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되게 또 주식시장의 특징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적은 자본으로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이 시장은 제로성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군가 돈을 잃어야만 꼭 돈을 버는 거 아니거든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서 이래서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안 산 사람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좋잖아요. 네. 예를 들면 예. 그것처럼 주식시장을 어쩌면 예. 가장 진보적인 투자 행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럼 우리 시장으로 한번 이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식시장에 좀 관심이 없어서 요즘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주식시장이 너무 오르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꼭 이런 이 진보를 위한 주식도 책이 아니더라도 야, 요즘 시장이 왜 이래 하고 이제 뛰어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 5천 지금 넘어서 5,300 정도에 5천 내는 안착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주가를 결정하는 건 결국 이익에다가 배수를 곱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5천까지 특히 코스피 지수가 오른 건 네. 이익의 증가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아, 이게 증가 속도가 그러면 안정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스피가 2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1.6배, 1.7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뭐 5천에서 크게 앞으로 흔들리지는 않고 여기에서 오히려 역사적으로 일종의 지지대가 형성된 거 아닌가? 지지대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보면 1980년대 네. 후반에 그렇게 한국의 주식시장이 한 200% 오른 경험이 있고 네. 또 2000년대 초반에도 200% 오를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지지대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1000, 2000씩 형성되기 시작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갑자기 5000이 5000이 이렇게 형성되는 올라가서, 거죠. 네.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부담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일단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럴 수도 있지만 워낙에 작년에 너무 빨리 뛰었고 1월 달에도 빨리 뛰었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앞으로 변동성이 크다. 이게 너무나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그래도 한 5천대가 상당한 탄탄한 지지대 역할을 한다고 이제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증시가 계속 저평가 받아왔잖아요. 네네. 많은 요인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 요인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이제 돼가고 있다, 되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돼가는 과정이고 예. 더 앞으로 갈 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갈 길이 많다. 그중에서 전 가장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어떤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다 미국으로 달려갔는데. 네. 기관도 마찬가지고 예. 연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랫동안 애널리스트 하면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에 제가 주식 팔러 다녔거든요. 네. 한국 주식 사세요. 예. 월스트리트 가서 투자자들 만나서 한국 주식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라고 당신들은 생각하냐? 왜 그러냐고 생각하느냐? 네. 뭐. 코리아가 왜 이렇게 한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되어 네. 있다고 물어보면 그게 남북 문제나 뭐 전쟁 위협이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가장 큰 이유로 들은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이 한국 주식을 안 산다. 아, 우리가 우리 주식을 안 사기 때문에. 네. 그런데 왜 나보고 사라고 하냐? 말 되네. 자기네는 그게 외국 투자자들 보기에 그게 가장 큰 저평가 요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이건 너무나 그죠?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네, 너무나 상식적인. 예를 들어서 이 답인데요? 물건을 파는데 주인이 안 써요. 주인이 안 사. 네. 근데 누가 이거 삽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죠? 예.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연계금도 이제 한국 주식을 늘리고 기관 투자자도 펀드가 들어오면서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 이유가 어떻게 됐건 네. 저는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 그게 할인 요인의 가장 핵심이었는데 예. 그게 이제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나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상법 개정도 이루어지고 제도적 지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좀 만족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앞으로 더 발전될 필요가 있는데 예. 종국에는 뭐냐면 기업이 기업 가치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생태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실 학습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고 있는데 그 법을 바뀐 토대 아래서 기업들이 행동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기업 가치가 올라갔을 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경험하면 하면 할수록 네. 이 그러니까 상황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조금 더 주식으로 좀 좁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시장이 5천에 아주 지지대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반도체입니다. 뭐 코스피가 반도체가 다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특히 이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르고 있나? 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혹시 반도체 업종의 이 주식 현재 주가 동향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을 20조 원 냈거든요. 네. 갑자기 급증한 거죠. 근데 올해도 디램 가격이 이미 오르고 있어서 네. 뭐 1월 실적도 좋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예. 1분기에도 굉장히 높은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게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익이 같이 따라 붙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경험하고 또 기업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쉽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 네. 그래서 자신은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고점을 논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이익 증가 폭이. 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너무나 주가도 많이 올라왔다고 절대 주가를 얘기하기에는 이익이 많이 빠르다, 증가가 빠르다고. 그렇죠. 그러는데 증가 속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거든요. 살 수 있는 뭐 새로 지금 거의 올라탈 수 있는 언제든지 올라탈 수 있는 게 좀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 비교라는 것, 가격이 비싸다, 싸다라는 건 사실은 예. 상대적인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만의 TSMC는 예.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을 25조 원 정도 원화로 냈거든요. 예. 근데 시가총액이 거의 2,600조 원 됩니다. 2,600. 근데 삼성전자는 20조 원, 이제 거의 따라 붙었어요. 예. 그런데 1,000조 원이에요. 예. 아직도 엄청 싼 거죠. 근데 이런 이유를 대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TSMC는 시스템 반도체하고 머리가 좋은 애들이야. 예. 아니요. 이제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삼성전자가요.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건 비교 기준이 달라요. 제가 어떤 비교를 하냐면 TSMC는 쉽게 말해서 사법고시를 붙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운동선수들이요. 네. 메이저리그에 뛰는 겁니다. 근데 왜 메이저리그에 뛰는 야구선수 보고 자꾸 사법고시 보라고 그래요? 비교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은 야구 시즌이다. 네. 야구 선수들 지금 봐야 된다. 예. 아니 메이저리그 가서 연봉이 높습니까? 변호사 연봉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TSMC와 이제 이익과 시총만 비교해 본다면 두 회사 이렇게 비교한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결코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과연 내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인가 상대적인 기준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항상 변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가치라는 걸 유연하게 생각해야죠. 가치를 고정되는 게 아니라. 예. 네. 지금 또 이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 중에 하나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정부가 활성화하겠다는 기대감으로 코스닥 이 지수를 추종한 ETF 자금에 엄청 물린다고 하는데요. 네. 아까 지금 이제 코스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있는 코스피는 그래도 이익이 늘어나는데 그렇죠. 뭐 코스닥은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도 없는데 그냥 뭐 활성화한다고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요? 그 거래 기업도 너무 많고 이른바 썩은 사과 같은 부실 기업도 많은데 그렇게 오른다는 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우려 사항이 있는 거고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을 결정하는데 이익 곱하기 배수인데 네. 배수만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배수가 왜 오르냐? 수급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자금 수급으로만. 네. 네. 그런데 왜 수급이 몰릴까? 이건 정책 이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책이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뭐 슬로건 이런 예. 것들이 코스피 5천에 맞춰져 있어 그게 달성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코스닥입니다 하니까 이제 따라 붙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그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면 너무나 좋을 텐데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거기에 대응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건 있어요. 예. 그러면 코스닥 기업들이 언제 돈 버는 기업들이 있냐? 그러니까 그런 발전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근데 한국의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쉽게 말해서 골라내고 또 우량한 회사들을 투자할 건가를 네.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기술적인 면을 짧게 마지막 얘기하고 싶네요. 이제 여러 가지 뭐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거나 리스크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투자가 시장에 과열될 때는 오히려 냉정한 가슴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좀 원칙들이 지금 책에 있더라고요. 네.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실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아실 필요는 없고요. 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걸 안 지켜요. 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손절매를 철저하게 지키고 손절매.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주가가 오를 때는 절대 팔지 않는 거예요. 주가 오를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왜 팝니까? 네. 미리 예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10만 원이 다 왔다고 생각해. 예. 그랬더니 13만 원이 가요. 네. 야, 이거 끝이야. 네. 기다렸더니 16만 원이 간단 말이에요. 네. 오르는 걸 왜 예측합니까? 이게 오를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미리 파냐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고 있어라. 예. 그래서 언제 파냐면 다 오른 다음에 떨어질 때 파는 거예요. 아, 다 오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오르가면 이제 떨어질 때가 올 테니까. 그렇죠. 그때 네. 파시면 돼요. 예. 왜 근데 오를 때 파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익은 늘리고 이익은 그리고 늘리고. 살 때부터 나는 이 주식을 언제 팔 거라는 계획을 세워서 예. 그 가격이 오면 앞도 뒤도 보지 않고 판다. 판다. 예. 그래서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면 예. 자산을 계속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는 평범한 원칙. 이 원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준과 규칙들이 있을 텐데 그 규칙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명백하게 익히고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주식에 관한 책을 낸 이광수 아리리서치 광순의 복습방 대표 만나와 얘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